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나요? 오늘의 빅테크 기업들 중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소식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혹시나 제 영상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기업에 투자하시든지 상관없이 주주분들이라면 계속해서 기업의 소식들에 대해서 팔로우업하고 공부하는 문화가 조금 더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이죠. 스티브 발머의 시대를 끊고 마이크로소프트 제2의 전성기를 만든 주인공 사티아 나델라가 최근 주식을 매도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SEC Form 4 뉴스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원격 근무 시대. 마이크로소프트가 팀즈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완성하려고 하는 생산성 플랫폼에 대해서 훑어보는 시간이 될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 오토메이커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울 인프라로서 애저 클라우드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봅시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주식 거래 내역입니다. 바로 원문부터 시작하죠. 사티아 나델라,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그가 트레이딩한 주식회사의 이름, 이슈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소개와 관련 거래 중 가장 최근의 것으로 리스팅되기에 해당 일자 순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2020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 사이의 거래 내역이죠. 확대해보자면 이렇습니다. 8월 31일 날 사티아 나델라는 21만 5,783주를 취득했으며 세금 계산으로 11만 661주를 처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액션을 하나로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아래의 9월 1일 거래는 사티아 나델라가 8만 3,572주를 판 것에 대한 내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류가 나 있는데 이게 살짝 개인적으로는 좀 웃겼습니다. 가격이 이제 226만 달러가 넘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일각에서는 언제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주에 27억이 넘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드가상의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설명란을 함께 보시죠. 이것도 이제 제가 키워서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서 2번 항목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은 해당 폼4의 판매는, 이것을 폼4라 그러는데요. 이 폼4에 보고된 판매는 2019년 9월 9일 날 채택된 룰 트레이딩 플랜에 의해서 거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룰 트레이딩 플랜은 이제 어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내부자가 중요한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거래 계획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거래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하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자동으로 액션되는 거래입니다. 이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자면 CEO 사티아 나델라는 9월 1일 거래된 계약은 2019년 9월 9일 당시 예약된 거래 조건에 의해서 83,572주를 226.13달러에 매도하여 하나로 약 226억 정도를 현금화했습니다. 따로 객관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5만 주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 매도했던 포지션은 전체 주수 대비 5.791%이며 보유 포지션으로 본다면 위의 거래를 다 합쳤을 때 21,550주 정도의 순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인센티브 스톡으로 획득한 것, 세금 계산을 위해서 청산했던 것, 그리고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사유로 미리 예약됐던 매도 83,000주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원격 근무 시대,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갈 것은 확실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얘기입니다. 줌 비디오에 비해서 과소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얘기인데, 사실 팀즈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원격 근무 플랫폼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팀즈 내에서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관리하기도 쉽고 캘린더 형식으로 정리하기에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부분의 직장인이 MS 오피스 및 윈도우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와의 호환성이 가진 흡인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호환성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할 때도 원드라이브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원격 근로 시대에 맞춰서 팀즈 체제 안에서 다 이걸 처리할 수 있게끔 넣어놨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이 MS 팀즈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영상을 한번 볼까요? 팀즈 채팅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다가 오른쪽에 추가 버튼을 통해서 간단한 태스크를 추가하니까 업데이트된 투두 리스트에 핸드북 업데이트가 할 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 외에 화이트보드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회의를 위한 기능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클릭과 드랍, 펜 기능 같은 것을 섞으면서 화이트보드처럼 토의하기 편리하게 바꿔가고 있죠. 이런 팀즈에 대해서 에버코어 애널리스트 커크 마테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는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말이죠. 마테르는 고객이 팀즈의 플랫폼을 완전히 익혀서 사용하는 단계까지 볼 때 아직은 도입 초기 수준이지만 몇 년 안에 팀즈는 애저 클라우드의 서드파티 앱들과 함께 시너지를 통해서 기업들의 업무에 적용
적용되기 시작할 거란 전망을 내놓은 것인데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팀즈의 역할은 왼쪽의 이미지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전체적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흩어져 있던 앱들을 원격급로 하기 쉽게끔 묶어줌에 의의가 있습니다. 줌 비디오와의 경쟁 구도나 슬랙과의 경쟁과는 별개로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팀즈가 꼭 필요한 이유죠. 협업을 함에 있어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켜주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즈니스를 할 때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이 목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의 디지털화를 겪을 때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는 메시징 플랫폼,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시든지 그러실 겁니다. 뭐 비디오라든지 전화 미팅 플랫폼을 포기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어색한 부분일 겁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기존의 가장 강력한 흡인력을 가진 오피스 365, 애저와 호환되는 서드파티 앱과 원드라이브, 쉐어포인트와의 호환성이 매우 좋은데요. 애저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AWS와는 달리 서드파티 앱에서는 확실히 그 볼륨이 밀립니다. 하지만 호환성이나 보안성이나 안정성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며 기존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돕는 데 있어서 이들이 윈도우뿐만 아니라 리눅스 OS 기반에서도 마이그레이션 하기 쉽게끔 해놨습니다. 아마존은 아마존의 룰을 새로 배워서 AWS를 사용해야 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후발주자로서 이런 리눅스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마이그레이션 하기 쉽도록 전략을 수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이어서 모든 연결에 초점을 맞추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에 대한 소식입니다. 5G 시대, 자율주행차는 얼마의 데이터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과거, 2016년 인텔의 CEO 브라이언 크루자니크가 예상했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인용되곤 합니다. 자율주행차의 카메라는 초당 20메가에서 60메가 정도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고 레이더는 초당 10KB, 소나는 10KB에서 100KB, GPS는 50KB를 사용할 것이고 라이다는 초당 10메가에서 70MB 사이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며 이외에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알파의 값에는 미지수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자율주행차가 하루 평균 4TB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만약 좀 더 헤비하게 8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된다고 감안한다면 40TB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소비하게 될 것이라 말했죠. 2019년 국내 통신사의 자율주행차 실험 결과 시험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km의 거리를 10분간 주행하였을 때 자율주행차는 26GB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결국에는 더 많은 데이터를 소화하게 됨에 따라 OTA 소프트웨어 기술을 도입한 차는 점점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IoT 모빌리티나 커넥티드카 총괄 담당자인 타라 프레크리아는 자동차는 바퀴 달린 데이터 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여기서 삼성과 TSMC의 관계가 생각나는 발언을 하죠.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아마존은 죽스를 인수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율주행 업계의 플레이어로서 참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AWS를 운영 중이고 알파벳은 웨이모라는 강력한 솔루션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구글 클라우드를 운영 중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이 솔루션 사업자로서만 임하겠으며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 서드파티로 남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죠. 결국에 이는 환경적으로 OTA 서비스를 한과 동시에 자율주행이 필요해지는 시점에 앞서 어제 MIT의 쉐플리 교수가 말하는 영상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전기차의 경쟁력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속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AI 컴퓨팅은 그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디바이스 AI 혹은 인베디드 컴퓨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IoT 컨셉이기도 하죠. 각각의 디바이스마다 AI 칩을 통해서 컴퓨팅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소모해야 하는 자율주행차로서는 한계가 있는 방법이죠. 둘째로는 클라우드 AI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노조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중앙집중적 슈퍼컴퓨팅을 통해 인베디드 컴퓨팅에서 다 연산하지 못하는 상당히 고출력의 부분을 가져와서 대신 연산하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AI, 애저 클라우드를 통해서 기존의 하드웨어를 연구했던 자동차 기업들에게 소프트웨어의 역량을 심어주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AWS, 알리바바 클라우드 등 많은 기업들과의 컨설팅 파트너십을 통하고 있는 엑센추어의 칩 소프트 엔지니어 아담 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10년간 자동차 산업의 초점은 자율주행 차량 개발, 승차 공유 및 전기차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은 상당히 느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설계, 차량 안전관리, 자율주행, 보험 데이터 관리, 생산 과정까지도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입니다. 클라우드는 자동차 산업을 테크 산업으로 변환시킴에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왼쪽의 차트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IHS 마킷에 따르면 2014년과 2019년 소프트웨어 관련 결함이 전체 차량 리콜 케이스의 46%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연간의 비용 절감액은 165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2025년 기준 전 세계 차량 중 약 2억 5천만 대가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될 만큼 소프트웨어를 전면적으로 사용한 차량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를 예상해 본다면 잠재적인 리콜 세이브로 인해 생기는 비용의 절감은 600억 달러를 넘길 거란 전망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AI와 클라우드를 접목시켜 미래차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ES 2019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기술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을 합친 커넥티드카 기술이었는데요. 그것에서 AI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닛산, 토요타, 볼보, BMW, 폭스바겐 등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2018년 폭스바겐과 프로젝트 폭스바겐 오토모티브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IoT 엣지와 애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경험을 통일시켜주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죠. 미디어 스트리밍이나 집안의 가전 가구를 관리하거나 업무의 비서 역할을 대신해주는 보이스 어시스턴스 등의 기술이 담긴 솔루션이죠. 그리고 바이두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클라우드를 통해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함께 여는 아폴로 얼라이언스에 참여하여 차량용 데이터에 글로벌 클라우드, AI,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바이두와 중국 외의 아폴로 얼라이언스 참여자로 하여금 자율주행 기술을 더 만들기 쉽도록 돕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부분에서 테크주 5개 기업에 대해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즈를 통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원격 상황에서도 근무하기 편하도록 만들고 있고, 애저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것이 오토 커넥티비티로 적용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계에서도 기존의 오토메이커들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애저 클라우드를 통해서 도와주는 부분들, 결국에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의 얘기가 아니라 5년 이상 투자할 기업이라면 기업의 미래에 있어서 경영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